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날 새벽 그 느낌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였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갱년기 탓인지 잠이 깨어 멀뚱히 천장만 보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T-T-T 하는 기계음이 들리는 겁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숨을 죽였는데 이내 띠리릭 하고 문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가 정막을 찢더군요. 도둑인가? 아니면 남편이 술김에 문을 안 잠갔나? 별의별 생각이 다 스치는데 거실 마룻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너무나 당당한 겁니다. 쿵, 쿵, 쿵. 도둑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발소리는 안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문이 끼익 열리고 누군가 들어와서 제 화장대 앞을 서성거리더군요. 달그락거리는 소리, 서랍이 열리는 소리. 용기를 내어 실눈을 뜨고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익숙한 파마머리 실루엣. 세상에 시어머니였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네가 며느리 자는 안방에 들어와서 제 속옷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제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자 어머님은 놀란 기색도 없이 손에 든 제 브래지어를 흔들며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깼냐? 너는 무슨 속옷을 이렇게 야한 걸 입니까? 애도 다 키운 년이 남사스럽게.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좋아하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얀 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말이 안 나왔어요. 현관 비밀번호 분명히 일주일 전에 바꿨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건지, 아니 그보다 새벽 5시에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며느리 속옷을 검사하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코 골던 남편을 발로 걷어차 깨웠습니다. 남편은 부스스 일어나더니 상황 파악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더군요. 당신,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또 알려줬어. 제가 악을 쓰자 남편은 하품을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반찬 갖다 주러 오신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가족끼리 비밀번호 좀 알면 어때서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 가족? 그래요, 가족이죠. 하지만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법 아닙니까? 그날 아침 제 손에 들린 건 찢어진 자존심과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붉은 레이스 속옷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장만했는지 아시면 아마 눈물 없이는 못 들으실 겁니다. 결혼 생활 25년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사람이 너무 좋다는 소리는 듣지만 그게 집에 있는 처자식한테는 독이 되는 사람이었죠. 친구 빚보증 서주고 주식 한답시고 퇴직금 날리고 결국 생활 전선에 뛰어든 건 저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학습지 교사.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이 다 갈라지도록 일해서 드디어 경기도 송도에 34평짜리 브랜드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제 명의는 아니지만 공동 명의로라도 올린 그 등기 권리증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자나 싶었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햇살 잘 드는 베란다에서 화초 가꾸는 낙으로 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사 온 지 딱 한 달 만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이었습니다. 아들 집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싶다며 주말마다 찾아오셨죠. 그래요. 거기까진 며느리 도리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더군요.
물론 좋은 의미의 빈손이 아닙니다. 쓰다 남은 휴지, 곰팡이 핀 된장,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같은 쓰레기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는 냉장고와 베란다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게 다 약이다. 버리지 마라. 내가 죽으면 다 귀한 물건 된다. 제 새집, 제 소중한 공간이 시어머니의 잡동사니 창고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었죠.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리고 엄마가 짐 좀 놔두는 게 뭐 그리 대수야. 집도 넓은데.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고통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난 건 제가 출근한 사이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댁에서 가구 들어온다고 사다리차 불렀는데 입주민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요. 가구라니요? 전 시킨 적이 없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당신 집에서 쓰던 30년 된 자개장롱을 저희 집 안방으로 옮기려고 용달차를 부르신 겁니다. 기가 막혀서 달려가 보니 어머님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인부들에게 지시를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왔다. 야, 니네 안방 붙박이장이 너무 하얗기만 하고 멋대가리가 없어서 내 거 갖다 놓으려고 했다. 이게 진짜 비싼 자개야. 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는 남편한테 뜯어내서 제 안방 가구를 맘대로 바꾸려 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은 명의만 제 이름이 들어갔지 실상은 시어머니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저 어머니라는 트로이의 목마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멍청한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도어락 덮개에 지문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정리하고 나간 슬리퍼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거나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을 때의 그 소름 끼침을 아십니까? 어머님은 제가 출근하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서 제가 나가는 걸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사라지면 유유히 올라와서 제 냉장고를 뒤지고 제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심지어 제가 아끼는 수입 커피잔에 믹스커피를 타드시고는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가셨죠. 한 번은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낯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분들, 그러니까 저랑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 넷을 데려와서 거실에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군요. 제 아끼는 페르시아산 러그 위에는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화투장이 널려 있었고 부엌 식탁에는 제가 아껴둔 와인까지 따져 있었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네. 인사해라, 내 친구들이다. 우리 아들 집이 워낙 좋아서 구경 좀 시켜줬다. 친구분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아이고, 며느리가 인상이 좀 사납네. 시어미가 친구들 데려왔으면 과일이라도 깎아올 것이지 멀뚱히 서 있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그런 기분일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나가주세요. 당장요. 여기 제 집이에요. 어머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셔서 화투판을 엎으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어미 체면을 구겨. 내 아들 집이 내 집이지. 네가 무슨 돈을 보탰다고 유세야.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이혼 도장 찍자고 덤비는 저를 보며 남편은 싹싹 빌더군요. 다시는 비밀번호 안 알려주겠다고, 어머니 못 오게 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을 지문 인식형 최고급으로 바꿨습니다. 제 지문과 남편 지문만 등록하고 비밀번호 기능은 아예 꺼버렸지요. 이제는 못 들어오시겠지. 이제야 내 공간을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기계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문 인식 도어락으로 바꾼 지 딱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어서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으로 가는데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더군요. 공구 가방을 옆에 두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면 뚫어요? 아들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그래. 내가 주인 엄마라니까.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도어락을 뜯어내려고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리공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저기, 댁이 며느님 되십니까? 할머니가 하도 사정하셔서. 신분증 확인 안 되면 못 열어드린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셔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저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열쇠공까지 불러서 문을 따려고 하세요?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은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 집이다. 내가 내 새끼 밥 해주러 오겠다는데. 며느리년이 문을 걸어 잠가. 너 내가 모를 줄 아냐? 우리 아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쥐어짜면서 너 혼자 호의호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호의호식이라뇨.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이자 갚고 있는 이 집에서 낡은 티셔츠 한 장도 아까워 못 사 입는 저한테 호의호식이라니요. 억울함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가세요. 저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라. 불러. 내가 내 아들 집에 못 들어가는 게 법이냐? 그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오지 않으면 끝이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을 때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어머님은 지팡이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서 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비겁해 보이던지요. 그날 저녁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으신 것 같다고 늙어서 외로워서 그러시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치매요? 아니요. 그건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며느리라는 존재를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뿌리 깊은 무시와 소유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정이 뭔지 울면서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죠. 다시는, 정말 다시는 어머님이 예고 없이 오시면 그땐 정말 이혼이라고요. 남편은 맹세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어머님은 발길을 끊으셨고 남편은 일찍 귀가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것 같았죠. 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집은 다시 저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고생했잖아. 이번 추석 연휴에 당신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와. 비용은 내가 다 댈게. 평소 같으면 돈 아깝다고 했을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이라니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당신 밥은 어떡하고? 나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걱정 말고 푹 쉬다 와. 어머니도 이제 안 오시기로 했잖아. 저는 남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잘 놀고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단계에 들어섰구나 싶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친구들과 공항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남편 줄 오메기떡과 감귤 초콜릿이 들려 있었죠. 현관 앞에 섰을 때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 낯선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낡은 유모차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짐 실어 나르는 그 유모차요. 설마. 아니겠지. 남편이 약속했으니까.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댔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쿰쿰한 메주 냄새, 그리고 파스 냄새. 거실 쪽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들고 있던 오메기떡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딴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악기는 베이지색 소파 위에는 옥색 옥장판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못 보던 달력과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더군요. 어머, 옳게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시누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턱이 덜덜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런닝구 차림에 배를 벅벅 긁으며 나오던 남편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비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체념한 듯 아니면 뻔뻔해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좀 쉬다 오지 왜 벌써 왔어? 당신,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이 왜 여기 계셔? 그리고 저 짐들은 다 뭐야? 아가씨는 또 왜 여기 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가 쯧쯧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소리 지르지 마라. 집 울린다. 이제 같이 살기로 했다. 네. 같이 살다니요?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라니? 집주인 맘대로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주인. 아범아, 등본 보여줘라. 남편이 주섬주섬 식탁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현황란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유자 김말순 시어머니 성함 지분 2분의 1. 소유자 박철수 남편 성함 지분 2분의 1.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아니, 애초에 대출 끼고 산 집이라 명의 변경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네가 여행 간 사이에 아범이 빚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내가 시골 땅 판 돈 해줬다. 그 빚 갚는 대신명에 내 앞으로 돌리고 내 남은 여생 여기서 편하게 살기로 했다. 아가씨도 이혼하고 갈 데 없어서 같이 들어왔고. 넌 돈 한 푼 안 보탰다며? 그럼 나가야지 별 수 있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주식,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쓴 게 터져서. 엄마 돈 아니면 집 경매 넘어갈 판이었어. 당신한테 말하면 이혼한다고 할까봐. 엄마가 돈 갚아주는 대신 들어오시겠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더군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갚아온 그 집의 이자와 원금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남편의 빚, 그리고 시어머니의 돈. 그 더러운 거래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누이가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엄마가 그러게 며느리 기 좀 죽여놓으라고 했잖아. 방 하나 남으니까 거기 쓰려면 쓰고 싫으면 나가. 아, 참. 비밀번호는 우리가 바꿨어. 0으로. 외우기 쉽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하하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시어머니는 미친년, 꼴값 떠내하며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집, 나의 안식처는 그렇게 강탈당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불 속에서 식모처럼 살 것인가. 현관문 밖에는 제가 사온 오메기떡 상자가 지시겨져 파탄금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갈기갈기 찢겨버린 제 마음처럼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집, 불이라도 지르고 나갈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저 인간들 밥상에 쥐약이라도 타야 할까요? 억울해서, 분해서 저는 오늘도 잠을 못 잡니다. 제 귓가에는 아직도 그날 새벽의 도어락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